누가 지정하는지 하는 거 있죠. 원론적인 얘기를 알아놔야 돼요. 시가와 조정구역은요, 여러분요, 말 그대로 시가화를 뭐 하려고? 얘가 그래도 유일하게 국토법령에 직접 규정을 두고 있는 거예요. 용도 지역들처럼. 도시지역과 주변 지역의 무질서한 시가화를 막으려고. 그래서 이놈은 원래가 시도지사가 지정을 하는데 예외적으로 국토교통부 장관도 지정할 수가 있어. 시가와 조정구역은. 그러면 먼저 보면, 자 보세요. 시도지사는 직접 또는 관련 부처 요청을 받아가지고 도시지역과 주변 지역의 무질서한 뭐를 막으려고? 시가화되는 걸 방지하고 계획적, 단계적 개발 도모하려고. 자, 그 다음에 유보기간을 외워야 돼. 그래서 시가와 조정구역은 도시지역이 지정된 곳이 있으면 도시지역과 뭐라고 하냐면 도시지역과 주변 지역에 라고 됐지요. 무질서하게 시가화가 진행되는 걸 막으려고 지정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보기간은 짧게는 몇 년? 길면 요 사이 기간 동안 시가화를 잠시 뭐 하려고? 유보하려고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지정한다. 도시군 기본계획으로 시험을 내버리는 거예요. 광역도시계획으로 이렇게 냈더라고. 광역이나 기본계획은 장기계획이지 이거 지정하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럼 문장을 봐보세요. 시도지사는 그죠? 도시적 주변 지역의 시가화를 막으려고 유보기간 짧게 몇 년? 길면 20년 이내 기간 유보할 필요가 있다면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시가화 조정구역 지정한다. 그러면서 예외로 국토교통부 장관도 나오죠. 국가계획하고 연계하여 당연히 국토교통부 장관이 하지. 국가계획하고 연계되어 있으니까. 시가화 조정구역 지정 변경 필요하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또 역시 뭘로? 지정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도지사 또는 국토교통부 장관. 말단 시장 운수 다 틀려 그거 나오면. 안 돼 그거는. 그 다음에 또 재밌는 게 시려 보세요. 시가화 조정구역은요. 시가화 유보기간이 끝난 날의 만약에 20년 만땅으로 정하면 오늘이 20년째 된 날이면 오늘 풀릴까 내일 풀릴까요? 다음 날 효력을 상실하고 그 사실을 따로 고시해 줘야 돼요. 객관식 요령인데 고시는 할 필요 없다. 고시 안 한다. 무조건 틀려요. 모든 우리 공법은 국가나 지자체가 행정 주체예요. 누굴 대상으로 할까? 우리 주민들이에요. 우리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 사실을 전부 다 고시를 해야 돼요. 시가화가 조정구역 풀렸다는 것도 고시를 해야 돼요. 아까 그거하고는 다른 거고. 그 다음 행위제한 보세요. 시가와 조정구역이 묶여버리면 시가와 조정구역 안에서 시행할 수 있는 도시군계획사업이란 말 나오죠. 이게 조금 복잡하니까 냅두고 이 동네가 대한민국에서는요. 지금 시가와 조정구역 지정된 데 없어요. 없어요. 너무 세서. 너무너무 세기 때문에. 다 그린벨트로 끝나는 거예요. 그린벨트도 10배나 센 게 시가와 조정구역. 그러면 봐요. 시가와 조정구역 안에 행위제한이란 말 나오죠. 허가받으면 할 수 있는 게 뭐냐? 나오는 게 겨우 가로 속에 신고 대상은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뭐 하라고? 그러니까 신고하고 설치한다 하면 다 틀렸다는 얘기지. 지금부터 허가받으면 설치할 수 있는 게 나와요. 다음에 해당하는 농업용, 임업용, 어업용 건축물 나오죠 지금. 축사나 설치하시라고. 거름사는 퇴비사나 노예고치 키우는 잠실에. 이거 구체적으로 안 해도 돼요. 양의장이나 창고 생산 이런 말 나오죠 얘들. 시가와 조정구역 묶이면 이런 거나 설치해야 돼. 이런 거나. 그것도 허가를 받아야 돼요. 시장으로서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그럼 여러분 이론적으로 시가와 조정구역 안에 땅이 500평 건매로 나왔다. 그럼 그 땅 살라는 사람한테 너 뭐 들라고 물어봐야지. 나 축사 설치하려고 축사 소 키우려고 사도 되지. 허가를 받고 안 받고? 받아야 된다. 이것도 허가를 열거를 하고 있다고. 허가 받으면 설치할 수 있는 건 이런 거다 이렇게. 이걸 허가 안 받는 줄 알더라고. 허가를 받아가지고. 또
주택과 부속 건축물 건축인데 보세요. 주택은 뭐만 허용한다는 거예요, 지금. 증축인데 기존 면적을 포함해서 얼마 이하까지만. 그럼 만약에 시가와 유보 기간을 15년 정했다 쳐요. 그 땅 가진 사람은 주택이 존재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 짓네? 60짜리 주택을 가진 사람은 15년 동안 플러스 알파 40까지만 증축을 할 수가 있다. 100 이상을 가진 사람은 한 평도 안 돼요. 그것도 허가를 받아가지고. 부속 건축물은 뭐라고 됐냐? 건축이라고 됐죠. 얘는 증축이잖아요. 부속 건축물은 새로 지어도 좋아. 그래봐야 딸랑 얼마? 33, 10평. 요거까지만 허가를 받으면 하는 게 시가와 조정구역이에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우리가 시험용으로 아니거든요. 이런 것들. 자, 그 다음에 칠판 또 보세요. 시가와 조정구역 나오면 머릿속에 시가와를 유보하려고 한다. 유보하려고 지정하는데 유보기간 짧게는 길면? 자, 이 시가와 조정구역은 시도지사도 지정하지만 국토교통부 장관도 유보기간이 끝나면 다음날 자동으로 풀린다. 이렇게 외워놓고 그 다음에 허가 대상이 몇 가지 있더라 까지만 하면 돼요. 그 다음에 이게 또 독특한 제도가 여기 보면 특별시등 시장 운수는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허가를 거부할 수 없대요. 그럼 지금부터 나오는 거 있지요. 얘는 허가를 신청 오면 거부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반드시 허가를 해주라고. 그래서 그 중에 축사를 설치할 때 가구당 얼마 이하라면 300, 걸음사 노는 퇴비사 100 이하, 노예 고치기는 잠실 1800주 2050 이하란 말 나오죠. 이렇게 창고 관리 건축물에서 0.5% 이하 이 말 나오는데 이러한 경미한 야들 설치할 때는 허가를 받는다고 안 받는다고? 허가를 받긴 받아야 되는데 허가권자가 노할 수가 없는 얘기인데 허가 안 받는다고 시험을 내는 거예요. 신고한다고 낸단 말이에요. 얘들도 허가를 받아야 돼요. 허가권자가 노할 수 없다는 이게 다예요. 시가와 조정구역 이론적으로만. 그 다음에 개발제한구역은 시험에서 여러분 잘 보세요. 두 가지 말면 돼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권자는 국토교통부 장관만인 거 알죠 여러분? 그 다음에 국토교통부 장관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막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존하여 도시민에게 건전한 생활환경 확보하기 위해서 도시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구나. 자, 누구 요청으로? 보안상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있는데면 뭘 지정하라고?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용도구역 중에 유일하게 보안상 목적으로 지정한다 그러면 개발 제한구역. 국토교통부 장관만 지정합니다.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그 다음에 자 요거 행위제한 나오죠? 봐봐요. 아유 책 줄 것도 없어.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행위제한 그 밖에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뭘로 정한다고? 법률로. 그때 적용하려고 만들어진 법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에요. 그래서 개특법이라고. 이게 다예요. 그럼 보세요. 개발제한구역은 지정권자가 누구라고요? 국토교통부 장관. 보안상 목적으로도 가능하다는 거 하고 거기 적용하는 게 개특법이라는 세 가지만 알면 됩니다. 시도지사 지정한다 그러면 안 됩니다. 아 이건 뭐 할 거 있다고? 아까 용도 지구 중에 개발제한구역에서만 지정할 수 있는 게 뭐라고? 집단 취락지구. 그래서 집단 취락지구는 행위제한은 무슨 법 적용하고? 똑같잖아요. 그린벨트 안에 있는 거니까 개특법 연결돼야 돼요. 진짜 암기할 게 많네요. 근데 웃죠? 공법 전체 중에 지금 1장 하고 있는데 개우 1장 그것도 지금 절반도 안 가고 있는데 2장, 3장, 4장. 자, 수산자 한번 보고요. 요놈은 지정권자 누가? 해수부 장관. 자, 한번 볼게요. 그래서 앞에 배웠으니까 해양수산부 장관은 직접 또는 관계 행정기관 장의 요청을 받아 수산자원의 보호 육성을 위해 필요한 공유수면 바다나 인접한 토지에 대한
수산자원보호구역으로 도시군 관리계 결정할 수 있다. 자, 이거 지정했다. 여기 적용하는 법은 무슨 법? 보호법? 관리법? 여기 있네. 여기도 이제 따로 법률로 정한 데서 이때 적용하려고 만든 법이 수산자원관리법. 그러니까 입에 익혀놓은 게 제일 좋아요. 수산자원관리법, 수산자원관리법이라고.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떠드는 것은 자유롭게 막 떠드니까 얼마나 좋아요. 집에 가서 떠들 수도 없잖아요. 식구들 들여다 주기나 해요? 말귀도 안 통하고. 수산자원보호구역 나오면 해양수산부 장관이 적용하는 법은 수산자원관리법. 도시자연공원구역은요, 장관이 한다 그러면 안 돼요. 여기다가는 국토교통부 장관 지정한다고 해버리더라고. 야는 시도지사나 대도시장. 장관은 자, 이게 여러분 제 얘기 잘 들어봐요. 감정평가사 시험에서 요걸 통째로 넣어놓고 박스 처리해놓고 요거는 뭐에 관한 설명이냐? 1. 수산자원보호구역, 2. 개발제한구역, 3. 도시장 이렇게 내는 거예요. 이게 왜 헷갈리냐면은 봐요.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은 도시의 자연환경 경관을 보호하고 도시민에게 건전한 여가나 휴식공간 제공하기 위하여 잘 봐요. 도시지역의 식생이 양호한 산지의 개발을 산지의 개발을 뭐 하려고? 제한할 일만 나왔지요. 그러니까 개발제한구역으로 시험 낸다니까. 개발제한구역은 아까 목적이 두 가지였어요.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 확보하거나 국방부 장관 요청으로 보안상 목적. 그래서 건전한 여가나 휴식공간 제공, 도시지역 안에 공원을 지정한다 알면 돼요. 그래서 식생에 양호한 도시지역 안에 좋은 산이 있다는 얘기 아니야. 그러면 거기다 개발을 제한해가지고 건전한 여가나 휴식공간 제공하려고 도시 자연 공원구역이라는 걸 지정한다는 얘기예요. 개발을 제한이란 말 들어갔다 해서 개발 제한구역으로 인식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도시지역 안에 식생이 양호한 산지의 개발을 제한한다. 그래가지고 도시민에게 건전한 여가나 휴식공간 제공한다. 그럼 뭘로 지정? 도시 자연 공원구역으로. 누가? 시도지사나 대도시시장이 전부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자, 그 다음에 행위제 한번 볼까요? 그러면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했을 거 아니야. 이 안에서 행위제한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자, 이 법을 만들어졌다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이렇게 지쳐 쓰러질 때쯤 되면 수업이 끝나는 거예요. 도저히 못 잡겠다, 이제 그만하자. 그러면 이제 끝난 거예요, 이제. 꼭 제가 군대 갔을 때 진짜 여기서 한 걸음만 더 가면 내 총으로 다 사 죽일 거야 했는데 그때 끝내줘요. 와, 진짜 입에 단내 나게끔 진짜 한 개까지 끌어올려가지고 이제 더 한 번만 더 시키면 나 죽여버릴 거야. 그때 10분간 휴식, 점심 식사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야, 기가 막히게 그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자, 도시자연공원구역 안에 적용하려고 만든 법이 무슨 법? 도시공원 및 녹지 도공녹지법이에요. 도녹법, 도공법이라도 외우더라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받는 거예요. 자, 아까 개발제한구역 안에 적용하는 법은 개특법, 수산자원보호구역 안에서는 수산자원관리법, 도시자연공원구역 안에서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적용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탄생한 지 얼마 안 된 입지규제 최소구역. 요거는 이제 금방 하는데 이게 여러분 입지규제 최소구역은요 이렇게 하셔야 돼요. 거점 도시로 육성하는 거예요. 가장 좋은 예가 제가 영동포역 주변 얘기했을 거예요. 영동포역 뒤편으로 가면 노후된 단독주택집 빌라 엄청나게 많고 맞은편에 공장. 그래서 그 영동포 옆에 철공성이 있고 물레동 일대 있잖아요. 영동포역 앞에 신세계백화점 옆에 그 참 홍등가도 있는 거 알죠, 여러분? 그 이번에 싹 개발한다고 뉴스 나왔잖아요. 그때 싹 개발해가지고 하겠다 뉴스 나왔 지난 달에. 그 일대 딱 지도까지 나왔는데 그 일대 딱 해서.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영동포가 대단한 동네였거든. 원래가 종로 일대 다음에 영동포였다고요. 영동포역 큰 앞에 홍등가가 다 있고
그 70년대에 있을 법한 철공수가 다 있고 말도 안 되는 거. 개발하겠다는 거. 그리고 영동구역 주변은 전철, 국철, KTX, 버스, 광역버스 막 다 지나가요. 이런 데를 대상으로 하나의 거점 도시를 육성하는 제도예요. 그래서 보면 입지기재 최소구역은 도시군 관리계 결정권자면 누구나 다 가능해요. 말단 시장 운수 빼고 장관도 되고 시도지사 다 된다 이 말이에요. 자, 도시지역에서 복합적 토지형을 정진시켜서 도시정비 촉진하고 자, 지역 거점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딱 나오면 뭘로 지정? 입지기재 최소구역. 이따가 인정되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한 지역과 주변 지역의 전부나 일부를 뭘로 지정할 수 있다고? 입지기재 최소구역으로. 5가지가 나와요. 이 5가지가 벌써 써먹었거든. 노란 색깔 하나 있는 놈 있네요. 이게 제 2번이나 써먹었거든. 몇 개 이상? 노선을 교차하는 대중교통 결절지로부터 몇 킬로? 광역버스, 일반버스, 택시, 전철, 지하철, 국철 다 지나간단 말이야. 몇 개 이상이? 1km. 그 다음 야가 맞네? 그러면 기업, 도시군 기본계획, 관리계획이 아니요. 도시군, 아니 지정할 때는 도시군 관리계획을 하지만 잘 봐요. 도시군 기본계획에 따른 어디? 도심, 부도심, 생활권 중심지역. 도시군 기본계획. 이 디어는 절대 정답으로 못 틀리게 해요. 그래서 요런 기반 시설 중에 지역 거점 역할을 수행하는 시설 중심으로 주변 지역을 집중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것. 요거 아니면 요걸 바꾸거나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리얼 노후불량 건축물 밀집한 주거지역하고 어디? 이걸 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으로. 그 다음 미음에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중에 도시경제 기반형 활성화 계획 수립한 지역. 무슨 계획이요? 도시경제 기반형 활성화 계획. 저도 처음 들어보는 계획이더라고요. 요런 데를 대상으로 뭘로 지정? 자, 재작년도의 시험은 근린재생형 활성화 계획으로 바꿨더라고. 요거 용어만. 그러니까 자꾸 입으로 켜야 되는 거예요. 근린재생형 활성화가 아니고 무슨 계획? 도시경제 기반형 활성화 계획. 도시경제 기반형 활성화. 이 5개 중에 하나에 해당하면 뭘로 지정하라고요? 입지기재 최소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뭘 봐야 되냐면 요거 행위자. 잘 보세요. 그러면 입지기재 최소구역 지정했죠? 그 안에 행위자는 뭘로 하냐? 조례로 한다, 따로 법률 정한다 이러면 안 돼요. 잘 보세요. 입지기재 최소구역에서 행위제한은 용도지역 지구에서의 토지의 이용,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에 대한 제한을 강화하거나 더 세게 하거나 풀어서 뭘로 정한다고요? 입지기재 최소구역 계획. 입지기재 최소구역 계획이란 걸 짜서 이걸로 규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정리를 할게요. 용도구역이 5개가 있었죠. 시가와 조정구역 안에서는 국토법령에서 허가 대상 바로 있었고, 개발제한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은 셋 다 따로 법률로 정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개특법,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수산자원관리법. 입지기재 최소구역은 따로 법률로 정하는 게 아니고 입지기재 최소구역 계획 짜서 그 계획을 짤 때 그 계획 수립이란 말 나오는데 그 계획 짤 때 건물 용도를 뭘 허용할지 종류, 규모, 건폐율, 용적률 얼마, 높이 얼마 다 정하는 거예요. 여기에 맞지 않으면 건물 못 짓는 거예요. 여기에 맞게 지어야 돼요. 그래서 아니 야는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자, 입지기재 최소구역 안에 행위제한은 뭘로 정한다고? 입지기재 최소구역 계획으로 정한다. 다른 법 적용 특례 이건 아예 하는 게 아니고 이거 어떻게 해 이걸? 자, 그 다음에 3번에 요거 보세요. 입지기재 최소구역 지정된 지역은 건축법에 따른 특별 건축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그 건축법에 특별 건축구역 할 때 내가 설명할 테니까. 그래서 여기에 바로 봐봐요. 개발제한구역 안에 행위제한은 건축제한은 무슨 법? 개특법. 도시자연공원구역은 도시공원, 도녹법. 시가와 조정구역은 국토법 87조 이하. 이거는 뭐 따로 법률 그게 아니니까. 수단자원보호구역은 수단자원관리법. 입지기재 최소구역은 입지기재 최소구역 계획.